안녕하세요. 옛것을 익혀 새로움을 아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천 사기에 숨겨진 명편 일자열전을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점술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도가와 유가의 충돌, 여기서 유래한 고사성어, 그리고 이 글에 담긴 사마천의 진짜 역사관은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자열전. 글자 그대로 풀면 점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열전은 한나라 시대 기륭화복을 점치던 일자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하지만 사마천이 주목한 일자는 단순한 미신 행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천문, 역법, 그리고 음양오행 같은 당대의 정교한 우주론적 지식체계를 보유한 전문가 집단으로 묘사됩니다. 사마천은 왜 이들처럼 사회 주류에서 벗어난 인물들을 정식 역사서인 열전에 편입시켰을까요? 이는 첫째로 이들이 당대 사회와 정치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력을 인정한 것이며, 둘째로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주류 육아 관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흥미로운 일화로 시작합니다. 바로 점술이 권력의 최고층에서 어떻게 소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무제가 자신의 혼인 날짜, 즉 길이를 정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점술 전문가들을 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당시 궁에 소집된 전문가들은 음양오행가, 풍수지리가, 십이지신 전문가 등 그야말로 다방면에 걸쳐 있었습니다. 황제가 길이를 묻자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점술가가 그날은 흉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명의 음양오행가만이 그날이 길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때 한무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흉하다는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하나의 길하다는 의견만을 채택하여 혼인을 강행했습니다. 이 일화는 점술의 진실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대의 최고 권력이 점술을 어떻게 도구적으로 활용했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통치자에게 점술은 미지의 운명을 탐구하는 경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미 결정된 자신의 의지를 정당화하고 기람을 구매하려는 확인 편향의 도구로 기능했을 뿐입니다. 사마천은 이 이야기를 서두에 배치함으로써 권력을 위한 도구로서의 점술과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으로서의 점술을 극명하게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는 이 열전의 진짜 주인공 사마계주의 등장을 위한 서사적 기반이 됩니다. 이제 일자열전의 핵심, 즉 중심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이 논쟁은 당대 최고의 육아 관료와 저작거리의 점술가 사이에 벌어진 날카로운 철학적 대립입니다. 바로 시장의 현자 사마계주와 조정의 박사 가이의 만남입니다. 때는 한나라 문제 시절, 당대 최고의 천재학자로 불리던 박사 가이와 중대부 송충은 숨어있는 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 성인들은 조정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점쟁이나 의원들 중에 섞여 살고 있다는 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정의 고위 관료들 중에서 성인을 찾지 못한 그들은 제야의 현자를 찾기 위해 장안의 동쪽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점술가 사마계주를 만납니다. 꾸준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마계주는 서너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천지의 도, 1월의 운행, 음양과 기륭의 근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이와 송충은 그와 대화를 나누며 그가 천문, 지리, 인간사에 통달한 깊은 학문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감탄합니다. 하지만 감탄도 잠시, 가이는 당대 엘리트 유학자의 관점에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처럼 도덕에 통달한 인재가 어째서 조정에 나아가 백성을 구제하는 본업을 버리고 시장에서 점이나 치는 말업에 종사하며 스스로를 천하게 만드십니까? 이 질문에는 수신제같이 국평천하로 요약되는 육아적 출사의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즉 재능과 학식을 갖춘 자는 반드시 조정에 나아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당대의 강력한 엘리트주의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마계주는 가이의 이 본업과 말업이라는 이분법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점술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며 점술의 성인적 기원을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육아에서 가장 숭배하는 성인들 역시 점술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마계주는 말합니다. 태초에 복희가 팔괘를 그려 천하의 이치를 밝혔으며 요임금과 순임금이 이를 이어받아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나아가 육아의 성인인 주공과 공자 역시
주역을 통해 기륭을 판단하고 천하를 다스리는데 점수를 활용했다고 역설합니다. 이것은 가히의 논리를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고도의 수사입니다. 사막의 주는 유학의 핵심 경전인 주역의 본질이 곧 점수림을 논증함으로써 가히가 말업이라고 폄하한 자신의 일이야말로 성인의 도를 따르는 가장 본질적인 행위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사막의 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가히가 본업이라고 칭송하는 조정관료 세계의 실상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당대의 관료들이 도당을 만들어 바른 사람을 배척하고 나라의 복록을 받으면서 사사로운 이익만을 꾀하며 나라의 법을 어기고 농민들을 착취한다고 통렬하게 고발합니다. 이 비판은 열전의 핵심 주제를 드러냅니다. 사막의 주는 도의와 이익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에게 가히가 말하는 벼슬, 즉 본업이란 실제로는 명예와 복록이라는 이익을 추구하는 세속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반면 자신처럼 저작거리에 숨어 지내며 도를 행하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도의의 실천이라고 역설합니다. 이는 도가적 관점에서 유가적 명분론과 출세주의를 통렬하게 격파하는 철학적 선언입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논쟁이 담긴 일자열전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와 핵심 성구들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자열전은 극적인 서사보다는 철학적 논쟁이 중심이기에 사자성어는 적은 편입니다. 대신 이 열전의 주제를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유래 성어인 귀소천로와 핵심 성구인 도고이간 세고이기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열전에서 직접 유래한 사자성어 귀소천로입니다. 젊은이를 귀하게 여기고 늙은이를 천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성어는 사막의 주가 가히에게 세속의 얄팍한 풍조를 비판하며 세속은 늙은이를 천시하고 젊은이를 귀히 여긴다는 문장에서 유래했습니다. 사막의 주는 이 말을 통해 세속의 가치관이 얼마나 경박하고 피상적인지 지적합니다. 세속 사람들은 경험과 지혜를 갖춘 노인을 천시하고 당장의 화려함을 지닌 젊은이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막의 주 자신은 이러한 세속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기에, 즉 천하게 여겨지는 늙은이의 부류에 속해 있기에 오히려 세속적인 명예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도를 닦을 수 있다고 항변하는 근거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일자열전 전체의 주제를 압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성구, 도고이간 세고이기입니다. 도는 높을수록 더욱 편안해지고 권세는 높을수록 더욱 위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사막의 주가 한 말이 아닙니다. 사막의 주의 통렬한 비판을 받고 충격을 받은 가히와 송충이 궁궐 문 앞에서 서로의 소매를 붙잡고 탄식하며 나눈 대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먼저 도고이간입니다. 여기서 도는 사막의 주가 추구하는 내면의 철학과 지혜, 그리고 자연의 순리입니다. 도의 경지가 깊어질수록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므로 마음은 더욱 편안해지고 위험에서 멀어집니다. 이는 사막의 주 자신의 삶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다음은 세고이기입니다. 여기서 세는 가히와 송충이 추구하는 권세, 즉 정치적 권력과 영향력입니다. 이 권세는 높이 오를수록 더 많은 질시와 견제를 받게 되며 황제의 변덕이나 정쟁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몸을 망칠 수 있는 극도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말은 가히와 송충 두 사람의 삶을 예고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쟁의 당사자들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일자열전은 이들의 최종 운명을 명확히 대비시키며 사마천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먼저 사막의 주입니다. 그는 저작거리의 점술가로 남아 자신의 도를 지키며 평안하게 삶을 영위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도고이간의 삶을 증명한 현자로 남았습니다. 반면 송충은 어땠을까요? 그는 권력의 위험성을 깨달았음에도 그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흉노의 사신으로 갔다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온 일로 죄를 짓고 실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재학자 가히입니다. 그 역시 사막의 주의 경고를 이해했지만 정치적 야망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듭된 좌청 끝에 양회왕의 스승이 되었지만 왕이 불의의 낙마사고로 죽자 황제의 아들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극도의 정치적 책임감과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식사를 거부하다가 굶어 죽고 맙니다. 가희와 송충의 이 비극적인 결말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자신이 내뱉었던 탄식, 권세는 높을수록 더욱 위태롭다. 즉 쇠고익이라는 명제가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완벽하게 입증합니다. 그들은 사막의 주의 경고를 머리로는 지적으로는 이해했으나 이미 깊이 발을 들인 권세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해 결국 파멸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첫째, 당대의 주류 이데올로기였던 유가적 출세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사마천은 저명한 유학자 가히를 권력의 희생자이자 패배자로 그리고 이름 없는 시장의 점술가 사막의 주를 진정한 현자이자 승리자로 그림으로써 당대의 통속적인 가치 서열을 완벽하게 전복시킵니다. 둘째, 이러한 서사 배치는 사마천 자신의 비극적인 경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일자열전은 단순한 점술가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자열전은 권력의 중심부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선적인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와 안전은 오히려 권력의 바깥에 존재할 수 있음을 역설하는 고도의 정치 철학서입니다. 나아가 이는 난세를 살아가는 지식인이 권세와 도 사이에서 어떤 처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마천 자신의 통렬한 성찰이 담긴 비망록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은 사막의 주의 입을 빌려 권력에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당대 지식인이 감수해야 할 가장 위험한 도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옹고지신에서는 일자열전을 통해 권력의 속성과 지식인의 처세에 대한 사마천의 날카로운 통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